모두 안녕. 오늘은 요리하는데 4일이 걸리는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첫째 날, 가장 오래 걸리는 반죽부터 시작해봐요. 일반 밀가루 270g, 통곡물 30g을 보울에 넣어요. 물 200ml를 붓고 반죽기에 설치해요. 고리를 달고 5분간 반죽을 쳐주세요. 보울을 꺼내 랩으로 덮고 1시간 동안 냉장 보관해주세요. 그런 다음 꺼내서 다시 반죽기에 설치해주세요. 그릇에 약간의 찬물을 붓고 생효모 5g을 부셔 넣어요. 섞어서 보울에 붓고 소금을 넣고 반죽해주세요.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손으로 펴 발라주세요. 반죽을 그릇에 옮겨 담아요. 랩으로 덮고 테이블 위에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반죽을 꺼내서 사방으로 늘린 다음 다시 그릇에 담으세요. 랩으로 다시 덮고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우리는 가장 오래 걸리는 피자 도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도우의 재밌는 점은 열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원한 곳에서 효모가 매우 천천히 발효되기 때문에 반죽의 향과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릇에 다시 넣고 랩을 씌운 후 냉장고에 3일 동안 둬요. 특별한 소시지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보죠. 컨테이너에 물을 붓고 소금을 꽤 많이 넣고 저어주세요. 소금물에 소혀를 넣어요. 하루 반 동안 담가서 소금에 절여줄 거예요. 고기는 기름진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사용할 거예요. 모든 고기를 큐빅으로 썰어줘요. 이제 고기에 아질산염을 뿌려요. 방부제 역할을 해서 소시지가 오래가도록 해줄 거예요. 그냥 소금도 쳐줘요. 이 모든 것을 고루 섞어주세요. 고기를 컨테이너에 넣고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서 절여줄 거예요. 둘째 날 버섯을 재울 건데요. 이것들은 아니에요. 냄비에 물을 붓고 마늘, 약간의 정향, 고추, 겨자 알갱이, 소금 및 설탕을 넣어요. 또 고추를 썰어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레몬을 잘라서 주스를 짜주세요. 다음 냄비를 스토브에서 가열해주세요. 가열하는 동안 버섯을 썰어요. 메리네이드가 끓으면 버섯을 투하해주세요. (20분) 동안 끓여줘요. 그럼 완성이에요. 항아리로 옮기고
뚜껑을 닫은 다음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다음은 스트라치텔라 치즈예요. 최대 지방 우유 4리터를 냄비에 부어주세요. 매점 우유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냄비를 스토브로 옮기고 온도계를 넣고 뚜껑을 덮어요. 우유가 50도까지 데워지면 스토브에서 꺼내 식초 7큰술을 넣어요. 섞어주세요. 우유 안에 점차 이렇게 큰 치즈 덩어리가 생겨요. 치즈가 밀도 있게 되도록 수분을 짜주세요. 치즈를 냄비에 다시 넣고 스토브에 올려주세요. 유청에 소금을 넣어요. 뜨거운 유청에 치즈를 씻어주면 늘려주세요. 이렇게 간을 해주는 거죠. 10분 후에 치즈를 가능한 한 가장 긴 스트립으로 늘려서 식히기 위해 찬물에 넣어주세요. 끝. 유지크림을 열고 그릇에 부어요.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치즈를 가져다가 10cm 조각으로 자른 다음 그 조각을 다시 세로로 길고 얇게 잘라서 크림에 투하해주세요. 다 됐어요. 스트라치텔라 치즈가 완성이에요. 크림이 흡수되게 냉장 보관해놔요. 3일차 마지막으로 소시지를 만들어봐요. 소혀는 이미 소금에 잘 절여져 있네요. 2시간 30분 동안 뜨거운 물에 삶아주세요. 근데 뜨거운 물에는 안 돼요. 온도는 약 87도여야 해요. 시간이 되면 혀를 빼 찬물에 담궈요. 이제 칼을 사용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바깥 껍질을 제거해줘요. 먼저 사선으로 썬 다음 스트립으로 썰어주고 다음엔 작은 큐빅으로 썰어줘요. 다 됐어요.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꺼내 고기 분쇄기 접시에 옮기고 고기를 다져주세요. 꼭 촘촘한 메쉬를 사용해주세요. 소시지엔 가장 촘촘한 다진 고기가 필요해요. 완료! 이제 다진 고기를 믹서기로 옮기고 소시지의 육즙을 위해 인산염 대신 분유를 넣고 고추, 얼음을 넣어주세요. 믹서기를 설치하고 에멀전으로 갈아주세요. 완료! 에멀전을 보울로 옮기고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소시지의 이쁜 색감을 위해 분홍색 식용색소, 껍질을 벗긴 피스타치오 듬뿍, 소혀를 넣어주세요. 보울을 반죽기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 됐어요. 이건 생 소시지예요. 나중에 소시지를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짤주머니에 담아요.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시지 틀이 없어요. 직접 만들어봐요. 보온 비닐을 펼쳐서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중간에 표시를 하고 밀봉기를 사용해서 선을 따라 정확하게 밀봉해요. 그리고 이음새를 따라 자르면 두 개의 소시지 틀이 완성이에요. 짤주머니 끝부분을 잘라서 소시지를 채워주자고요.
한쪽 끝을 비틀고 실로 묶어주세요. 반대편도요. 끝에 불필요한 껍질을 잘라줘요. 소시지는 아주 단단하게 포장되어야 돼요. 떨어졌을 때 튕겨나올 정도로요. 소시지 2개를 만들었어요. 푸드워머에서 소시지를 요리할 거예요. 최소선까지 물을 부어요. 물이 담긴 용기를 넣고 가장 높은 열을 설정해요. 제 거는 80도네요. 물이 충분히 가열되면 소시지를 넣어주세요. 30분 후 온도계를 꽂고 미리 찬물을 준비해요. 소시지 속이 70도가 되면 바로 꺼내서 재빨리 식혀주세요. 이로써 소시지가 완전히 준비됐네요. 냉장 보관해주세요. 마지막 넷째 날, 피자에 크림 소스를 만들어봐요. 크림치즈 한 팩을 그릇에 담아요. 여기에 말린 바질, 소금, 그리고 강한 농도의 유지크림 200ml를 부어요. 매우 조밀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줘요. 소스가 완성됐네요. 이제 붉은 양파를 가져와서 껍질을 까주고 반으로 썬 다음 안쪽에 작은 양파를 꺼내주세요. 나머지 양파는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부추도 넣어줄 거예요. 반으로 자르고 줄기를 따라 잘라주고 잘게 썰어주세요. 작은 프라이팬에 양파와 부추를 넣고 약간의 물을 붓고 설탕도 쳐주세요. 섞어주세요. 양파의 특이한 풍미를 더하기 위해 위스키를 붓고 투명 보라색이 될 때까지 중불로 양파를 캐러멜화 해주세요. 다 됐어요. 그릇에 옮기고 아까 발라낸 작은 양파를 빨리 볶아줘요.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줄 거예요. 잘 데워지도록 땔감을 넣어줘야 돼요. 피자에 피망을 넣을 건데 생으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불 속으로 던져요. 2분 만에 불에 탔어요. 이게 필요해요. 탄 껍데기를 칼로 긁어내면 그 뒤엔 연기 맛이 나는 멋진 펄프가 모습을 드러내죠. 씨앗과 꼬다리를 제거해주고 큐빅으로 잘라주세요. 수제 소시지를 까봐요. 썰어주세요. 자, 반죽으로 넘어가서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판에 거친 밀가루를 뿌려줘요. 잘 늘어나는 반죽을 꺼내 판에 올려놓고 손으로 눌러주세요. 다음 던지고 쳐주면서 도우를 이와 같이 늘려주세요. 반죽이 판 전체를 덮을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첫 번째 층은 소스죠. 소스를 반죽 위에 놓고 펴발라주세요. 다음은 수제 소시지 조각이요.
다음엔 절인 버섯을 올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일하게 올려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스트라치아텔라 치즈요. 치즈를 피자의 네 부분으로 올려주세요. 튀긴 작은 양파, 그리고 그 위에 위스키 향이 나는 커러멜화된 양파를 올려줘요. 연기향이 가득한 피망을 뿌려주세요. 오븐이 예열됐네요. 숲을 벽으로 밀어넣고 재를 쓸어준 다음 뜨거운 화덕 안으로 피자를 넣어주세요. 숯 쪽이 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약 5분 후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치즈가 완전히 녹도록 오븐 천장 쪽에 잠시 뜸들여주세요. 피자가 100시간 만에 완성됐어요. 잘라줄게요. 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 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 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데두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에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둘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즈.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저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의 고정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의 나사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버너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뭐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